유영제약은 1981년 경기도 김포에서 창업을 했고요. 현재 38주년 됐습니다. 광해원 농문단지에 1990년도에 입주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전문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영제약 지원팀의 이호 팀장입니다. 옥천 신문은 1989년 9월 30일 올해가 30주년인데요. 주민들이 지역 소식이 궁금해서 지역에 제대로 된 신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지고 한 222명이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국민주 신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부수로 한 3,500부, 4,000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양질의 소식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잘 보는 신문, 그런 신문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년 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콰이티의 신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R&D하고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네, 콰이티는 2012년 4월 현재 저와 옆에 있는 부대표 2명이 시작해서 현재는 5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게 대부분 SI 업체라고 하면 시스템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저희는 창업 처음부터 생물 정보, 바이오 인포메스틱을 저희가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또 하반기 때는 저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유전체 분석,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하고 인체 유래물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떤 유전체 게놈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2016년도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준비를 좀 했어요. 2017년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옥천에 있는 세일 여성 취업센터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되게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고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게 돼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창업 초기에 충북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저희가 수주해서 맡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콰이티가 좀 젊은 기업이니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인증을 받아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저희 취지에도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한번 또 유효기간 연장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무사님께서 컨설팅 내용 중에 배점이 좀 많은 부분들, 직원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이란 제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있고 이건 어떤 시대적 흐름이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느끼고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기업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도 이 정도에 그쳤는데 더 많은 상상, 일터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정말 동료들과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벤처회사라고 하면 사실은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처리가 되는데 이 컨설팅 받으면서 저희가 사규라든지 아니면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문서화했어요. 그러니까 사규화시키니까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 사인한 어떤 그런 사규로 인해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정책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그게 이제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복지라든지 여성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던 것들이 컨설팅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회사 저희랑 동종업체든 아니면 다른 제조회사에서도 어떤 진행하고 있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맞춤형으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직원들의 그런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되게 잘 베풀어 주었을 때 직원들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해 그 복지에 대한 그다음에 그 가족 친화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인증을 받아야겠다고 했긴 했지만 이제 다시 연장을 했을 때 이거를 진짜로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매번 받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복지, 그러니까 재밌는 복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임직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새로운 복지를 하나씩 만드는 게 좀 틀려졌어요. 다음에 또 연장할 때도 또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복지들이 할 거고 또 틀린 걸 매년 할 때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회사에도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일터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옥천신문이라는 게 가치나 의미는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치와 의미 가지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이 돼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가 이 가치가 옳다고 해서 다 소진을 시켜버리면 이 태움이 되는 거예요. 태움이 되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이 돈 받아가지고 계속 일해야 될까? 좀 더 안락하고 더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찾아 떠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같이 하면서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좀 더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그 신규 입사자들부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장기 근속까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좀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하면 2년, 5년, 8년에 2년씩 유급휴가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나면은 자녀 출산용품 및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용품 전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면은 그때 거기에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이제 선물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학자금을 좀 전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또 대표님께서 가족들이 우선이고 그래야 생산성도 향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또 이제 아직 오픈은 안 됐지만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새로운 그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유급휴가가 지금 법적으로는 3일 유급휴가에 이틀 무급휴가지 않습니까? 이제 유급휴가로 10일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부터 5월 사이에 또 유급휴가 2주, 무급휴가 2주 해서 총 한 달에 그 휴가를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맨날 그 밥을 점심 먹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구내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인원들은 한 15명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로컬 푸드를 맨날 얘기하지만 직접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돈을 식비 10만 원씩 지출되는 걸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컬 푸드 지역 농산물을 사서 구내식당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그게 성장을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거쳐서 오기내 밥상으로 저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내식당을 인큐베이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기내 금고라고 해서 그 개개인별로 이제 여기 옥천신문에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향 사람보다는. 그래서 집을 구하거나 차를 살 때 큰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맨날 그걸 개개인한테 맡기면 굉장히 회사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기내 금고라는 금고를 만들어서 매달 5만 원씩 거출을 해서 직원들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빡빡하게 일하지 말고 좀 편하게 일하자 해서 주 35시간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주 4일제도 완벽하게 주 4일제는 아니지만은 격주나 3주에 한 번씩 주 4일제를 근무하는 걸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주 4일제도 지금
격주나 주 3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차 이상 근무자한테 이제 한 달 휴가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 여러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수요일 날 정시 퇴근을 해라. 제가 다니면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뭐 장기 근속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실제로 저번에 그 휴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년 정도 된 직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을 했고, 또 이제 3박 4일의 휴가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10년 정도 되면 100만 원의 그 금액의 그 포상금을 주고 15일 정도의 휴가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분유값을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자. 분유값 지원 프로젝트를 또 하나 했고, 또 아기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재택근무제를 이용해가지고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그 변동이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아기를 갖게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없이 분위기를 당연히 아기를 가지면 1년간 출산하고 또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오더라도 그게 전혀 불편함 없이,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을 더 투입을 하게 되고, 또 그 인력의 능력이 좋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능력은 되게 있는데 아기를 낳아서 경력이 단절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일본에서 박사 과제를 받기로 했는데 아기를 낳는 바람에 사실은 공부를 포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봤더니 2년간 봤더니 육아휴직 갔다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 박사를 공부를 해라. 그럼 회사에서도 일부 학비를 지원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걸 제공해주고, 근데 그게 꼭 본인의 어떤 능력을 이제 육아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육아도 어느 정도 아기가 좀 크고 하니까 공부를 사실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공부가 당연히 회사한테 이득이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일단 여직원이 남직원이든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회사에서는 맞지 않게 다 지원해준다. 제가 그 사람인 조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 연봉이 다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많이 줄게, 아니면 열심히 해, 그러면 돈을 많이 줄게 라는 거는 사실은 그 외부적인 동기가 되는 거고, 사실 내적 동기가 필요하거든. 내가 좀 더 뭔가를 공부해보고 내가 더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걸 하겠다라는 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월급만 주고 연봉만 주고 일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눈을 떴을 때 회사에 오고 싶고 또 회사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내적 동기는 사실 이런 복지 부분들이 없거든.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막 성과를 내라, 생산성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희가 일을 만약에 요청했던 거 이상으로 이거는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세일 여성 인턴 사업도 그렇고, 일단 그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가령 기자들은 이제 정부에서 채용이 되지만은 디자이너나 편집 기자들, 그다음에 총무 쪽, 회계 쪽 하는 사람들은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세일센터에서 양질의 이제 구직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세일센터 통해서 많이 취업이 돼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 워크숍이나 행복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직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같이 워크숍을 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취업 세레모니, 취업하면 이제 뭐 생일 케이크나 뭐 케이크나 빵 같은 걸 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새로 처음 취업한 친구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제도 같고, 저희가 행복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년에 저희가 괴산 쪽으로 그 전체 그 하루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야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올해도 행복기업 프로젝트에 또 선정이 돼서 저희가 4월달에
그 창사 7주년 기념으로 휴 프로젝트 형태로 해가지고 문의에 있는 양성산 등반을 하고 또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또 컨설팅이나 또 이제 강사 초청 강연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전문가 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한번 들었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충북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서 무료 컨설팅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 꼭 받으셔서 저희 유형제약과 같이 좀 가족 친화 인증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그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인증을 받기 위한 그 형식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그런 제도들을 이것 때보다 저것 때보다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돼가지고 안 되는 제도도 있었고 좋은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기업 문화 형태로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가족 친화 인증을 통해서 복지와 직원들을 통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그냥 이 개인 일하는 사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연결된 가족까지 보는 거죠. 이 각자 구성원들이 일하는 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게 되게 재미있다라고 여겨질 때 사회는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인증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이 정책의 지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